구독, 좋아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도수 높은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이채정의 핫터뷰 진행을 맡은 이채정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접촉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G7 참관국으로서의 기회였고, 두 번째는 바로 지난 24일과 25일에 걸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접촉을 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나토의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을 했고, 그 결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해서 26일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정부 그러면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국내 정치에 집중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24일, 25일 저희가 어디에 가나 살펴보니까 25일에는 호남에 내려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중요한 국제 정치보다 자기 정치에 급급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외교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플러스에 이번 주에 진행된 김민석 후보 청문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네, 저희 핫터뷰에 저번에 나와주셨던 분 또 모셔왔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호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세계 퐁퐁남의 정호영입니다. 네, 정호영 작가님께서 저번에 변호사님과 함께 나와주셨는데 안변? 저 어떻게 불렀었죠? 네, 안세훈 변호사. 네, 안세훈 좋은 변호사님, 좋은 변호사님, 네네. 유튜버이시자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안세훈 변호사님과 정호영 작가님 두 분께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남녀 갈등 이슈와 그리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저희가 좀 직접적인 정치 현안을 좀 다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실제로 원래는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이 없으셨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이제 정치에 눈을 뜨셔서, 네,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치 이슈만 다루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컨텐츠를 제가 지금 이따가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다 지금 정치,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교 쪽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그 얘기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 소식 알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에 내려가서 뭘 했냐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공항 이전 약속하겠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공항 약속하고 있는 거 결국에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위성락 안보실장 귀국해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깐 이렇게 스치듯 만났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회담 일자라든지 아니면 협력이라든지 이런 약속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거를 굉장히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통령의 나토 불참 결정, 외교 실책이 맞을지 우리 정호영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 실책을 넘어서 네, 참사죠. 참사다. 참사.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토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이유를 두 가지 들었었잖아요. 네, 그중 하나가 이제 중동 정세 때문에 가지 않겠다였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분쟁을 나토 그 직전에 그 엄청난 이제 군사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휴전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나토에 참가한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전쟁을 보고서 이제 방위비 5%를 내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토에서 직접 한국과 이제 협상을 한다고 이제 원한다고 이제 콕 집어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안 가셨어요. 이거를 안 했다. 이제 이게 둘러댈 이유도 없고요. 이제 둘러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겁니까? 두 번이나 만날 기회를 날렸는데 예전에 그 본인이 직접 이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네. 라는 식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제 비난을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이죠. 네네. 네.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평하시기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기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네. 추진하기까지 했었죠. IP4 모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한국이 거절하면서 결국에 일본도 호주도 안 가게 되고 마지막이 미국이 그러면 뭐 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그 시작을 끊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25일 딱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6.25 6월 25일이니까 6.25 75주년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불참하기도 했고 또 페이스북 내용을 보니까요. 75주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든지 미국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토도 불참하고 또 지금 이런 언급도 안 하면은 이거 미국한테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미 친중 의혹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20년 전부터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친북이다라고 이미 찍힌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의 인선 자체를 미국이 좋아할 리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석 후보가 속한 6인회 일부 인물들, 그러니까 6인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안보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문재인 정권 시즌2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작가님은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뛰어넘는다. 네. 사실 지금 국민 추천제를 하면서 네. 이제 베네수엘라랑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이제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한미 훈련을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해서 이제 네. 미군을 불참시켰던 이제 방위 출신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미국은 이제 PC주의와 네. 페미니즘 이제 이런 무기를 삼는 걸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진행 중인데 이제 여성가족부의 남성들이 이제 무고 방어 차원에서 이제 녹취하는 내용도 네. 네 이제 그 불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네. 그 장관을 한다든지 어. 네 등등 이제 사실 세계의 경제와 안보 전부 다 미국이 쥐고 있고 네. 이제 그 미국에 맞서서 이제 서방들과 동맹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보고요. 네. 저는 이제 페이스북 내용보다 더 암담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내용보다 오히려 더 암담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생각을 했는데 파격 인사라고 하잖아요. 뭐 방위 출신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인 출신 대거 등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들으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재명 정부 이제 진보 정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외국에서 했던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들었던 좋은 이야기들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국가가 실험 대상이 된 것처럼 이런 이론 저런 이론 하나하나 다 끌어가지고 붙여보고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정말로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참 국민을 걱정입니다. 상대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건지 이거는 저도 참
헷갈립니다. 네, 그런 네.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뭘 했냐 보니까 아침 10시에 뜬금없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시정연설의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2차 추경 예산 안을 빨리 편성을 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방어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비판이 크니까 뭐라고 방어를 했냐라고 하면은 경제 위기에 긴축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약간 불안을 자극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들. 그러니까 뭔가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와 좋은 말이다 할 법한 말들을 한 다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추경을 이렇게 해야 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렇게 해야 되고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코스피가 이제 마치 이제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네. 이제 저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투자 자금이 한국에 몰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근데 우선 이걸 먼저 짚어야 되고 이제 사실 정부가 이제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네. 이제 경제를 살린다고 말하는 건 이제 교과서적인 실패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교과서적인. 네. 이제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이제 경제가 도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재정 퍼붓기로 이제 일시적인 소비를 끌어올리면 이제 잠깐 반짝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만 자극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게다가 이제 지역 화폐나 이제 소비 쿠폰 같은 걸로 이제 시장 왜곡을 일으키면 네. 그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돈이 안 돌고 이제 정치적으로 표심만 노린 정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코스피가 5천 간다는 말도 말장난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실적 개선, 이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이제 재정 적자 내고 이제 쿠폰 돌린다고 그 주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근데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건 약간 저는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되게 의아하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이제 민생 핑계로 포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냥 퍼퓰리즘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댓글 같은 것도 보고 또 그리고 저의 이제 같이 패널로 나와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까 뭐 지방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뭐 선거는 계속 있잖아요. 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우 대변인이 했었던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김기웅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때 이렇게 돈을 그 어쨌든 그 돈을 푸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냥 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항상 힘들었다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경제는 지금만 힘든 게 아닌데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항상 힘들었고 지금까지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건데 왜 더 힘들게 만드냐. 네.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참 어디 갖다 붙이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경제가 안 살면은 우린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다. 어. 그러게 왜 빨리 골든 타임 안 놓쳤냐. 어. 참 정말로 민주당 쪽에서 정말 잘하는 게 전 포괄적인 네. 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경제는 어떻게든. 타임이 이러더라고요. 네. 타이밍. 네. 숫자는 없고 네. 그런 말들만 오갔다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작가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공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 기본적인 상식이죠. 지금 루이장님이 호텔 경제론 미치겠다 라는 말씀하시고
또 호텔 경제로는 레전드였죠. 네, 정말 네. 레전드였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